기출의 미래 전체 단원 31번 페이지는 117페이지 31번 해봅시다. 자, 표는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 가나다의 반지름과 질량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먼저 적어볼게. 광도 계급이 지금 5등급 5등급 나와 있으니까 얘도 주기혈성 얘도 주기혈성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가를 좀 잠깐 보면은 가는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은데 반지름이 태양의 50배래. 우리가 만약에 이 가가 주계열성2라면 이라고 가정해볼게. 주계열성2라면 태양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반지름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니지.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크고 표면도 높고 광도도 크고 이거였잖아. 그치?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주계열성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기억해. 중심 핵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져 있네. 그럼 가는 주계열성은 아니고 반지름이 저렇게 크니까 뭐겠어? 거성 쪽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그럼 거성이든 초거성이든 간에 주계열성보다는 훨씬 더 중심부 온도는 무조건 높은 상태, 그지? 따라서 가가 나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될 거고. 그다음 니은에 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그럼 핵융합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나를 봤더니 얘가 질량이 태양하고 그렇게 막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지?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은 중심핵 얘기하는 건데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우리가 태양하고 비슷한 경우는 중심부에서 수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가를 보면 자, 요게 수소 함량 비율이야. Y축이. 그리고 X축은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별의 중심부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의 함량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각 이렇게 탁탁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저런 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요.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럼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계열성 중에서 질량이 좀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네, 함량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 일정하다라는 거의 포인트겠지, 그지? 요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형태, 질량이 큰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경우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다는 그거에 맞진 않겠지, 그지? 태양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다음 디귿에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은 나가 다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이게 뭐야? 얘 광도지, 광도. 되나요? 광도에 대한 별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광도에 대한 별의 질량. 그걸 나하고 다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다하고. 근데 나하고 다하고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지금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냐면 나가 10배 정도 더 커. 질량만 봤을 때는. 다에 비해서는. 한 배라고 해볼게. 10배 정도 커. 자, 근데 광도는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자. 광도는. 지금 광도는 요게 지금 나가 다에 대해서 반지름이 몇 배 정도 되니? 한 3배 좀 넘어간다, 그지? 맞지? 근데 그 3배가 그냥 3배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제곱배가 돼야 돼. 맞지? 왜냐면 광도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되나요? 그러면 반지름만 벌써 3의 제곱이니까 9배가 넘어가거든? 근데 표면 온도도 당연히 나가 다보다 훨씬 더 높겠지. 심지어 그거는 4제곱배야. 그러면 요 나에서의 요 분모값에 비는 얘는 10배보다도 어떻겠어? 훨씬 더 크겠네. 얘가 분모에 해당하는 게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하고 다하고 비교했을 때 나가 다보다 더 작게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주계열성이라는 걸 가지고 분명히 나가 반지름이 크니까 표면 온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높은 정도가
지금 벌써 반지름으로만 9배 정도가 나오니까 t 4제곱 했을 땐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지금 니은하고 디귿 보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니은하고 디귿 보기가.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류액에서 나타나는 수소 함량비, 그 다음 대류액이 아닌 경우에 중심액에서 나타나는 수소 함량의 비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요거는 EBS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디귿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외운 값은 아니잖아. 광도에 대한 질량이 어떤 원래 특정 개념으로 외운 건 아니야. 근데 광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질량은 나와 있고 그럼 요거를 얼마나 해석해낼 수 있는가.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32번 문제. 자, 그림은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부터 A하고 B가 진화하는 동안에 표면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하고 B는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4배 중 하나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근데 얘들아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부터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주계열성 다음에 나타나는 게 거성이나 혹은 초거성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거성이나 초거성이 될 때 얘네들이 팍 팽창을 하니까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지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태양 질량의 1배에서 4배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초거성 쪽으로 진화하는 경우는 아니야. 적색거성 쪽으로 진화하는 경우야. 그럼 적색거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중간 표면 온도가 훅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훅 낮아지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무슨 상태인 거야?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딱 그 지점이라는 거야. 그럼 같은 시간도 시작해가지고 얘는 요만큼만에 진화를 했고 얘는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더 진화 속도가 빠른 게 누구냐면 A야. 그럼 진화 속도가 빠른 건 질량이 더 큰 애였었지, 그지? 따라서 A가 4배짜리가 되고요. 얘가 1배짜리가 되겠네. 자, 그럼 기억볼까? B는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는가? 얘들아, A나 B나 둘 다 중성자별로 진화할 가능성은 없어. 그지? 8배 이상이어야 이제 중성자별 쪽으로 가겠지, 그지? 얘네는 A하고 B 둘 다 모두 백색 외성 쪽으로 진화해서 적색 거성을 거쳤다가 적색 거성도 적어줄까? 적색 거성을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소멸을 하게 될 겁니다. 중성자별하고는 연관 짓면 안 돼. 다음 니은에 기억 시기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지금 A는 질량이 좀 그 4배니까 큰 애거든. 맞지? 같은 지금 거성 쪽으로 가거나 주계성에서 거성으로 가는 형태인데 괜찮아? 괜찮아? 표정이. 근데 우리가 그걸 했었잖아, 그지? 대류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때의 기준은 해양 질량의 8배가 기준이 아니었어. 8배가 기준이 되는 건 거성으로 가냐, 초거성으로 가냐의 기준이었고, 그지? 대류 핵을 가지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기준은 해양 질량의 2배였습니다. 그것도 또 pp랑 CNO도 기준이 2배였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배짜리가 2배보다 넘어가는 게 있잖아, 그지? 따라서 저 A에 해당하는 쟤는 CNO 순환 반응도 하면서 중심핵을 대류핵으로 가지고 있는 주계열성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기억식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지금 표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주계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주계열성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깊이라고 했으니 A에서는 대류핵을 가지거든. 근데 B는 해양 질량하고 똑같은 1배짜리이다 보니까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깊겠어? A가 깊겠죠, 그죠? 네, 대류 핵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 다음 디귿에 기억 시기일 때 핵에서 CNO분의 PP 반응이라고 되어 있네. 자, A 같은 경우는 CNO가 훨씬 더 우세한 형태야, PP보다는. 그지? 이게 A에 대한 얘기.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PP가 더 우세하죠, CNO보다는. 되나요? 따라서 A보다는 B가 더 값이 큽니다. 근데 A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그지? 얘들아, 너네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항상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럴 때 항상 주어랑 소수로만 읽으면 돼.
A가 크다 이게 맞는지만 항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봐주면 돼. 근데 A가 지금 현재 작은 상태입니다. 그게 정답이 니은이야. 됐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이요. 자, 그림은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지금 중심에서부터 표면으로 쭉 가니까 여기가 중심, 이쪽에 표면.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쭉 낮아지고 있어. 심지어 온도가 완전 표면 가까이에서도 훅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 그지? 자, 밀도도 우리가 밀도를 외워야 하는 값들은 아니지만 밀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태양의 평균 밀도가 이 지점인데 요만큼인데 자, 안쪽은 그거보다는 이제 평균 밀도가 좀 더 평균 밀도보다 좀 높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조금 낮은 영역.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평균 밀도가 저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나타낸 거야. 자, 기억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A 지점이 일단 더 중심 핵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A 지점이 B 지점보다 더 많겠죠, 그죠? 네, 이거 맞습니다. A가 더 중심핵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니은의 C 지점. C 지점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돼 있네. 얘들아,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 태양에서는 어디야? 거의 바깥쪽 표면 근처거든. 그지? 근데 C는 딱 한중간이야. 중간 부분이야. 중간 부분은 우리가 내부 구조의 그림으로 봤을 때도 복사의 영역이지 대류의 영역이 아니었었지, 그지? 그래서 주로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다음 디귿에 태양의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는 이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더 큰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0.4보다 조금 더 큰 요 지점보다 더 앞쪽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근데 이게 지금 거리니까 우리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태양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중에 요만큼까지의 요 반지름에 대한 그 부피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세제곱이지, 그지? 세제곱. 따라서 쟤는 거리가 지금 0.4보다 좀 더 먼 형태거든. 태양의 평균 밀도랑 지금 밀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0.4라고 할게. 그렇지? 반지름을. 네. 그래서 0.4에 세제곱을 할 겁니다. 세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피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몇 퍼센트냐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에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 그럼 퍼센트 값 나오겠지. 되나요? 네. 요거 계산 좀 해볼까? 계산해보면 이게 40이 되니? 얼핏 계산해도 40보다는 훨씬 작지. 그지? 네. 따라서 작다.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기억입니다. 있나요? 다음 36번. 자, 합시다. 36번. 표는 태양과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에서 주계열성은 2개이고 내가 문제에서 주는 그 단서 같은 거나 자료 같은 거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거든. 그 단서를 빼고 문제가 풀렸다? 그럼 거의 틀렸거나 뭐 운이 어마무시하게 좋거나 뭐 그런 건데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단서가 가나다 중 2개가 주계열성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단서가 나하고 다의 겉보기 밝기가 같다 라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정보는 태양과 가나다 이렇게 4가지의 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문제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한글로 줬네, 그지? 자, 보자마자 우리 뭐라고 바꿔야 돼? 란다 맥스죠, 란다 맥스. 근데 이 란다 맥스는 t분의 1에, 그지? 비례하는 꼴이야. 란다 맥스라고 하는 건 t분의 1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하고 반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 그럼 절대 등급으로 우리는 광도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
또 뭐 할 수도 있겠어? 표면 온도값을 또 그지? 비교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0.125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얘들아, 동그라미 기억을 구하려면 파단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표면 온도값을 구해서 얘들 비교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표면 온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광도하고 반지름에 대한 값이 나와져 있어. 그럼 내가 태양하고 가를 비교해볼게. 자, 태양하고 가의 광도값과 R제곱 T사승을 비교를 할 건데 광도의 값을 비교하니까 얘들아 몇 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 그지? 누가 더 밝냐면 가가 더 밝네. 몇 배 밝아? 2.5에 5제곱이니까 100배. 그지? 따라서 1대 1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을 비교해보니까 1대 2.5야. 근데 반지름은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1대 2.5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굳이 2.5의 제곱을 6.25 뭐 혹은 6.3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적어놓고 이걸 적어놔야 너네가 뭐가 보일 거냐면 얘가 2.5의 5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야. 맞지? 따라서 T4승이 얼마가 돼야 돼? 2.5의 3승이 돼야. 그래야 5제곱이 되겠지. 근데 2.5의 3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얼마? 16인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딱 떨어지네, 그지? 따라서 T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네요. 되나요? 자, T가 지금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더 높거든. 근데 2배 높거든. 그럼 란다 맥스 값은 2배 짧겠지. 즉 2분의 1배겠지. 따라서 0.25가 되어야 됩니다. 1, 2호 아니고 0.25.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은 중심액에서의 P하고 CNO의 이제 에너지 양을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CNO 반응이나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 결국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 그지? 네, 그 얘기는 이 나나 태양이 모두 다 뭐여야 되는 거야? 주계열성이라는 가정하에 이 니은 보기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 이게 나가 주계열성인지를 한번 보는 거야. 나가 주계열성인지를 보려면 그러면 우리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봅시다. 어차피 필요할 것 같으니. 자, 이번엔 태양과 나를 한번 비교해볼게. 태양과 나를 비교했더니 란다맥스가 5대 1이거든. 그러면 온도는 1대 5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태양과 자리가 없네. 태양과 나를 비교를 할 거고 광도를 모르는데 지금 T4승이 1대 5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반지름은 1대 R제곱이 1대 4의 제곱입니다. 되나요?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요거 풀 때 5의 4제곱이 25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25하고 25의 제곱하고 4의 제곱하고 곱하는 거니까 25 곱하기 4 해서 전체 제곱하면 쉽지, 그지? 25 곱하기 4가 이미 100이야. 그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1대 만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만배입니다. 만배. 몇 등급 차? 10등급 차. 네? 그러면 태양하고 이번에는 요게 10등급 차 난다는 얘기야. 얼마 돼야 돼?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비교할 수 있냐? 요거 구하려면 일단 가하고 다가 0.25, 0.25로 지금 표면도가 똑같은 상태잖아. 나 그러면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 가하고 다를 광도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10등급 차이 나겠지, 그제? 근데 가가 밝아. 따라서 만대 1이 나올 거고 T4승이 1대 1이야. 그럼 R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만대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R값이 얼마니? 100대 1이 되어야 되겠네요. 되나요? 네. 요게 2.5에 해당하면은 얘는 그거보다 100분의 1배. 돼? 그러면 100분의 2.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100분의 2.5 해주면 얼마냐? 40분의 1? 네, 40분의 1. 4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지? 얘들아,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되냐면 가나다 중에 빨리 주계열성을 좀 찾아봅시다. 주계열성을.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양하고
좀 비슷한 반지름을 갖거나 혹은 더 이렇게 큰 애들을 좀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2.5배인데 반지름이 2.5배인데 크긴 크네. 광도도 크긴 크네. 그지? 표면 온도도 더 높은 상태이긴 하네. 가하고 나가 둘 다. 맞지? 근데 달을 볼게. 내가 달을 봤더니 달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태양보다 분명히 란담 X 값이 짧아. 그럼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거든. 근데 광도가 어때? 굉장히 작죠. 그럼 얘는 주기혈성이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광도가 커야 되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 때 광도가 커야 되니까 다는 주기혈성이 아니란 얘기야. 주기혈성 두 개라고 했으니까 가하고 나가 주기혈성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니은에 나가 주기혈성이 맞으니까 나가 태양보다 더 CNO분의 pp가 큰지 작은지를 판별할 수 있겠지. 그지? 나를 지금 봤더니 나는요 반지름이 크고 광도도 되게 큰 상태야. 네? 그럼 CNO 반응을 되게 잘하겠네. 따라서 나는 분모값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 태양보다 더 작다라는 니은 보기가 맞는 말이 됩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내가 쫙 한번 봤을 때 사실 이런 니은에서 나가 주계열성이 아닌데 이런 보기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이제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눈치껏 CNO PP라는 문제를 나라고 냈어? 그럼 쟤는 일단 주계열성.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건 이제 가급적 그런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주계열성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게 다 돼야 돼. 자, 디귿을 갑시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고요. 나하고 다가 1000배냐라고 되어서 있네. 이때는 이제 어떤 단서를 써야 되냐면 이거 써야겠네. 나하고 다의 겉보기 밝기가 같다. 그지? 자,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겉보기 밝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떠오르는 식이 딱 있어야 돼. 자, 불러. 뭐야?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분의 1. 맞아? 왜 고개 끄덕거려? 아닌데? 자, 여기서 좀 더 추가해야 돼. 여기까진 맞아. 거리 제곱분의 뭐? 거리 제곱분의 뭐? 분자에 좀 추가하자. 뭘까? 광도.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건 비례하길 거리 제곱에 대해서 광도값.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합니다. 자, 아마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이거는 우리 언제 썼었냐면은 겉보기 등급 가지고 절대 등급 같은 거 구할 때, 그지? 그때 밝기라고 하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면 이때 밝기 b가 몇 배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게 2.5의 등급차 승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는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갖다가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이었어. 요거는. 근데 요거 말고 겉보기 밝기에 대한 얘기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하는 형태입니다. 자,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광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럼 내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줘가지고 이거 이런 순으로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 나는 말했는데 듣는 사람 어디 갔냐? 나는 분명 말했는데.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광도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그럼 빨리 문제에서 무슨 정보 찾아야 돼? 제일 먼저 찾아야 돼 정보. 그렇지, 절대 등급이지. 절대 등급부터 먼저 찾는 겁니다. 왜냐?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표현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근데 절대 등급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문제 없어? 그럼 두 번째, 얘를 찾아야지. 뭘 찾아야 될까요? 뭘 찾아야 될까? 광도식. 얘를 R제곱과 T사승이지. 그러니까 얘네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R제곱과 T사승을 찾아서 광도를 갖다가 대답을 해야 되겠지. 네? 이거 한 단계 이제 복잡해졌지, 그지? 자,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광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못 찾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광도라고 하는 건, 그지? 겉보기 밝기랑 거리 제곱을 곱한 값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광도라고 따로 이렇게 식을 바꾸진 않을 거고 그냥 겉보기 밝기라고 그냥 바로 쓸게. 자,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한다. 겉보기 밝기라는 게 뭐야? 내 눈에 보이는 밝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겉보기 등급 얘기할 때 그 밝기. 그거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내 눈에도 밝아 보이는 건 맞잖아. 그지?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까우면 또 밝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광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문제에서 나와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하고 다의 겉보기 밝기가 지금 똑같은 상태래. 얘가 같은 상태래. 그래서 거리를 물어봤거든, 문제에서는. 그럼 우린 뭐 비교해주면 돼? 광도 비교해주면 되겠죠. 겉보기 밝기가 같은 상태에서는 거리 제곱과 광도가 무슨 상태야?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지? 네. 그럼 나하고 다의 절대 등급을 비교해보니, 자, 얘네들 절대 등급 몇 등급 차? 15등급 차. 그래서 15등급 차면은 광도가 지금 나가 다의 몇 배란 얘기야? 10의 6승배입니다. 되나요? 10의 6승배. 머리를 굴려야 돼, 자꾸. 알겠지? 이렇게 계속 내 얘기만 듣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나하고 다가요. 광도가 10의 6승대 1이야. 근데 그게 곧 뭐야? 거리의 제곱배하고 비례하는 꼴이잖아. 그럼 거리값 구할 수 있겠죠, 거리. 따라서 거리는 10의 3승대 1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의 별이 다보다 10의 6승배나 밝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밝기가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렇겠어? 너무너무 멀리 있으니까. 1000배 멀리 있으니까. 되나요? 10의 3승. 따라서 나가 다의 1000배이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39번. 39번. 자, 다시 해봅시다. 39번. 자,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단위 시간당 누적 에너지 생성량과 누적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핵, 대류층, 복사층 중 하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얘들아 지금 태양이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네. 더 중심인 부분이 핵이고, 네. 그 다음이 복사층, 그 다음이 대류층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기억에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져 있네. 근데 지금 보면 누적 에너지 생성량이라고 아예 그래프가 나와져 있어, 그지? 보니까 쭉 누적되는 양이 거의 기억에서 핵에서가 끝나버리지. 당연한 얘기지. 핵에서만 에너지가 생성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여기 뒤에 복사층과 대류층에서는 아예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얘가 증가하는 꼴이 절대 아니야. 그지? 니은의 디귿에서 주로 대류. 맞지, 그지? 디귿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져 있네. 일단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거.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지? 내가 안 그래도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거든. 그 화학 시간이었나? 맞나? 네, 무슨 시간에 이제 어떤 지하에 심취해 있는 아이가 밀도 뭐야 이랬더니 수온분의 염분이요 이랬다는 거야. 맞아? 화학 시간 맞아? 생물 시간이었어.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 밀도. 그 밀도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 그랬다는 거야. 수원분의 염분이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티는 못 내고 좋아했어. 자, 여기서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값이고 질량에 대한 값은 지금 누적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이 나와 있는 형태야, 그지?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요. 니은하고 디귿. 그러니까 그 누적 질량이 지금 니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질량의 변화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야.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엔 질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질량에 있어서는. 근데 이 거리값에 있어서는 얘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지금. 맞지? 따라서 부피를 세제곱 해봐야 얘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지금 누적 질량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밀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훨씬 더 변화가 큰 니은 시기가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되나요? 네, 디귿은 거의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42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이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이라고 돼 있고 나의 기역과 니은이 별의 내부 구조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A 시기와 B 시기 중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순서가 A 다음이 B 다음이 C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자체가 A하고 B야.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도 보면 얘네들 사이의 순서만 좀 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기억을 보니까 얘는 이미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됐어. 누구야? 거성의 상태입니다. 딱 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어떤 상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헬륨 핵이라고 되어져 있어. 근데 만약에 헬륨 핵만 있으면 아 이제 막 주계열성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또 일어나고 있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헬륨 핵이 이미 수축해가지고 온도가 주변부가 상승해서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했구나까지 진행된 상태라는 거야. 그럼 그런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에서 거성 넘어가는 단계다 이제 이렇게 배웠었지, 그지? 그럼 순서가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A 시기, B가 기역 시기가 될 거야. 순서대로. 자,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시기는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입니다. B 시기. 그다음 니은에 동그라미 니은의 헬륨 핵은 수축하고 있다. 그렇지, 수축을 해야지. 헬륨 핵이 수축하게 되면 뭔 일이 일어나니? 온도가 상승하죠. 수축 이꼴 온도 상승이야. 온도가 상승하니까 주변부가 새롭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주변부의 온도가 같이 높아졌으니까. 핵융합 시작. 그게 지금 니은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건 니은 맞고. 지금 C 시기 이후에 중심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얘들아 C 시기 이후라는 표현은요. 이제 백색 외성이 된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백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지, 그지? 정답이 니은입니다. 자, 내신에 혹시나 나올 수 있어서 내가 그 단어 하나만 알려줄게. 얘들아 지금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A 부분은 광도가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갑자기 또 커졌다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한 번에 쫙 넘어가는 게 아니고 쫙 넘어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광도가.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마치 맥이 뛰듯이 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고요.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알겠지? 그거를 기억을 하면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번이요. 옆에 44번. 그림은 주계열성 기니 D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반지름 있고 표면 온도 있으면 광도 비교 되겠네, 그치?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이 주계열을 벗어나게 되면 중심부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냐라고 돼 있네. 반지름이 태양과 비슷하고 표면도도 그냥 얘 태양이네 거의. 그치?
그럼 얘는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났는데 왜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을 할까, 그지? 주계열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얘는 적색 거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중심액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아니라 뭘 하겠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야죠. 그지? CNO 순환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다음, 니은의 동그라미 니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동그라미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지름이 크고 표면 온도도 되게 높은 주계열성들이야. 그럼 얘는 대류핵을 가지겠지, 그지? 대류핵.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중심핵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주로 CNO 순환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다음 디귿에 동그라미 디귿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다. 아니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건 동그라미 기역이죠.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이나 동그라미 디귿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진화를 할 겁니다. 정확히 뭐 질량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딱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40번 쭉 해서 50번. 자, 그러면 주계열성 A와 B가 각각 A', B'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냈대. 얘들아, 내가 이 H 할 때 이 경향성을 좀 모양을 기억해 두라고 했었지, 그지? 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주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든 혹은 다시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든 항상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했었고 좀 질량이 작고 표면 온도가 낮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 그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광도만 좀 보더라도 거의 10의 6승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초거성의 상태일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의 상태일 겁니다. 거성의 상태. 자, 그럼 기억에 A가 A'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B'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진화 속도 비교하라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훨씬 더 질량이 크고 표면도가 높고 강도가 큰 A라고 하는 주계열성이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이 짧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따라서 요때 A가 A'으로 걸리는 시간은 짧다. 맞는 말이죠. 니은 B와 B'의 중심액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이 문제는 니은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 니은. 자, B와 B'의 중심핵은 아마 이제 애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얘는 주계열성하고 거성인데 뭐 해봐야 이제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두 탄소를 이 포함한다는 의미를 생성한다는 의미로 그냥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 B'은 탄소를 생성할 수 있지. 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근데 B 같은 주계열성은 탄소를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글씨를 잘 읽어야 돼. 생성이 아니라 뭐야? 그냥 단순히 포함하고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냐가 아니라 그냥 원래 거기에 탄소가 있냐 그 말이야. 되니? 자, 그러면 일단 B'이 있는 건 확실하지.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지? B가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건데 이제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별이 만들어질 때 성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소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 있지. 완전 극단적으로 막 엄청 무거운 원소들 있지, 그지? 막 금, 우라늄 이런 거 있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무거운 원소들 그런 애들도 포함될 수 있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있을 수는 있다고.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 걸 문제에서는 내긴 조금 힘들고, 그지? 예,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얘들아, 이 B라고 하는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이 무조건 PP 반응만 하니? 아니지, 모두 해. 일부에 약간의 CNO 순환 반응도 하긴 합니다. 그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근데 CNO 순환 반응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 촉매인 탄소, 질소,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탄소, 질소, 산소는 가지고 있는 거야. 무조건.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지 완전 극단적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CNO 수한 반응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디귿에 A는 B보다 최종 진화 단계에서의 밀도가 더 크다. 네, A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진화 단계가 지금 중성자별이거나 혹은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주계열성 질량의 8배에서 25배 사이 중성자별, 25배 이상 블랙홀 이거였었고, 두 번째 기준은 주계열성에서의 중심핵 질량으로 비교를 했었지. 중심핵 질량이 저 A 중심핵 질량의 1.4배에서 3배 사이면 중성자별, 3배 이상이면 블랙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었어. 자, 그리고 B에서의 최종 진화 단계는 누구였니? 얘는 백색외성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밀도 비교할 때 맨날 백색외성, 그 다음 뭐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맨날 이것만 비교했거든. 그러니까 백색외성이 제일 밀도가 큰 줄 아는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넘사입니다. 블랙홀이 완전 넘사고, 그 다음 중성자별, 그 다음 백색외성. 사실 이것도 좀 넘사라고 난 봐. 그 다음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거의 넘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A는 진화 단계에서 밀도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밀도가 무조건 크죠. 백색외성보다는. 넘어갑시다. 53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거 지금 태양 얘기하는 거고, 태양에서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본다는 거는 얘네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얘 중심액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날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였고,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라고 해서 델타 M 질량 결손된 그 형태 곱하기 광속의 제곱으로 우리가 매 초마다 발생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소를 써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거니까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은 줄어들고 헬륨의 양은 늘어나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가 특정 두 시기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기가 더 먼저 일어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수소의 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수소의 양을 찾을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곳을 보면 돼. 자, 중심부는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변하니까 중심부 보지 말고 어디 봐? 표면 보면 돼. 표면. 자, 그럼 별에서의 표면은 핵융합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형태거든. 그러면 원래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원래의 그 상태라는 게 뭐겠어? 처음에 그 별 만들어질 때의 상태일 거고, 그 별이 만들어질 때의 상태는 우주에서의 상태가, 우주에서의 성운들이 모인 형태니까 우주에서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랑 똑같을 거야. 그럼 우주에서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 되었었지, 그지? 네, 75%, 25%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죠, 그죠? 네. A가 거의 75%에 해당하고 B가 25%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와져 있어. 따라서 A가 누군 거야? A가 수소죠. B가 헬륨입니다.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의 양을 보니, 자, 가 시기는 수소가 한 30% 남아져 있고, 나 시기를 봤더니 20%보다 더 낮아졌어. 그럼 지금 가에서 나의 순서로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이게 언제까지 이런 반응이 지속이 될 거냐면 이 수소의 양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겁니다. 0 찍을 때까지. 네? 그리고 거기 차지하고 있는 헬륨이 100이 될 때까지.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게 헬륨밖에 없으니 헬륨액이 수축하면서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일 때 더 많다. 시간 순서가 가에서 나로 가는 거니까 나가 더 나이가 많겠지, 그지? 네, 나일 때 많다. 맞는 말. 니은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얘들아, 핵의 반지름, 핵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의 변화가 있다는 거겠지, 그지?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모두 다 핵으로 봐야 돼. 그럼 그게 어디야?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네. 변화가 생기지 않는 곳까지 선을 그어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2 정도 됩니다. 맞죠? 이까지는 변화가 계속 생겨. 그러면 여기까지가 핵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문제에서 핵의 반지름이 1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네. 정확하게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2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이다.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보조선이 나올 거야. 알겠지? 보조선이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문제가 쉬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 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디귿의 동그라미 기역에서는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 이거 지금 태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태양 표면에 가까운 거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 맞네. 됐니? 내가 그럼 가끔가다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얘는 뭔가요? 이 보조선은 뭔가요? 저 시기는 저 위치는 뭔가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수소와 헬륨이 어쩌다 질량비가 똑같아진 그런 딱 그 시점인 거야. 그 시점의 그 시기인 거야. 알겠지? 네, 의미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55번 옆에. 자, 그림 가는 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HR표에 나타낸 거고, 나는 중심에게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애냐면 질량이 작은 애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야. 왜냐면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으니까. 그런 애를 기니들이 중에서 찾으면 누구겠어? 디귿에 가깝겠죠. 동그라미 디귿에. 자, 그랬을 때 기역을 보면 질량이 가장 큰 별이 동그라미 기역이냐라고 되어져 있네. 나 이거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더탕 할 때 설명 안 했니? 안 했어, 나? 나 한 거 같은데. 일단 할게. 일단 해볼게. 네. 중간에라도 기억이 나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줘. 알겠지? 얘들아, 일단 얘들을 우리가 질량을 비교하라 했거든. 질량을.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어떤 식으로 너네들이 순간 착각을 하냐면 크기가 크면 질량이 클 거라는 착각을 좀 해. 그래서 갑자기 리을이 제일 크대. 막 이러고 있거든. 그지? 왜냐면 리을이 뭐야? 거성이니까. 근데 질량은요. 주계열에서 거성 갔다가 보통 백색개성으로 지금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 그지? 기역은 이제 다른 진화 경로인 거고. 자, 이렇게 디귿, 리을, 니은 과정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뭐가 일어나? 질량 결손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럼 디귿, 리을, 니은만 비교하면 질량은 누가 제일 커? 디귿이 제일 커. 그 다음 리을이고 그 다음 니은이겠지. 이해가니? 근데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디귿과 기역 비교 가능하냐? 가능하지. 그지? 누가 더 커? 기역이 훨씬 크죠. 이렇게. 그래서 질량은 기역이 가장 크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요 뒤에 디귿과 리을과 니은의 질량 관계의 비교가 돼야 됩니다. 됐죠? 질량 결손하고 엮어가지고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니은의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리을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니은 보기는 G1에서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마더텅이나 수능기출의 미래에 나왔기 때문에 내신으로 나와도 할 말은 없어.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G2 문제여서 그럴 겁니다. 55번을 보면 G2 문제거든. 그래서 니은 보기가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풀 수 있어. 왜냐 이거는 너네가 통합과학에서 배웠거든. 통합과학에서. 자, 통합과학에서 언제 배웠냐?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배웠다. 언제 배웠냐면 너네 그 역학적 시스템 할 때 배웠어. 만유인력 할 때. 하하이, 내가 만유인력 식도 알려줬어. 알려줬어. 만유인력 식도. 자, 만유인력 식 어떻게 되니? 왜 그래? 알려줬잖아. 물론 뭐 나랑 고1 때 통합과학을 안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넌 확실했잖아. 넌 했잖아, 지민아. 이제 뭐였어? 만유인력식. 그 G 곱하기
R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 네, 이런 이제 만유인력식을 얘기를 했었고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결국 중력이거든, 중력. 그래서 내가 지금 지구와 물체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지구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그 중력, 그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제 배웠던 거야. 근데 이것도 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본다면, 얘들아, 요건 상수값이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지구의 반지름이 지면에서의 물체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제곱까지 했기 때문에 요 값도 그냥 지구의 반지름 넣어주면 돼서 요것도 정해져 있는 값이고, 지구의 질량도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래서 요 이미 정해져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한 게 중력가속 G 9.8 이랬던 거야. 알겠지? 이랬던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중력가속도 G를 구하라는 얘기야, G를. 맞지? 응. 그러면 G라고 하는 거는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질량. 이걸 우리 별에다 넣는 거지. 응. 그러면 별의 반지름의 제곱, 별의 질량, 별의 만유인력 상수.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 됐나요? 그러면 리을하고 니은을 보면 질량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 맞지? 질량 결손이 물론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그 질량 결손되는 비율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거 지금 우리가 태양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0.7%밖에 안 돼요. 질량 결손되는 비율이. 얘들아, 이 0.7%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푼 적도 있다. 그래서 태양의 수명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때 문제를 푼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0.7%밖에 안 되니까 질량에서 여기서는 이제 큰 차이가 안 날 거고, 결국 니은 보기는 뭐 보란 얘기냐면 반지름 보란 얘기야. 근데 니은이 뭐냐면 백색외성이고 리을이 거성이야. 왜 비교하는지 알겠지, 그지? 네, 반지름이 리을이 넘사로 큽니다. 그지? 그러면 리을이 지금 반지름 R값이 크니까 G값이 어떻게 되겠어? 작겠지. 그래서 리을이 작다가 돼야 되는 거야. 되나요? 자, 요걸 이제 느낌으로 우리 암기를 할게. 느낌으로. 얘들아, 별이 너무 크면은 중력 가속도가 작아서 우리가 중력을 작게 느끼는 거야. 근데 별이 작아. 그러면 이제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되게 센 거야. 왜냐면은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세게 느껴지는 거거든. 이해가니? 응. 중력 가속도가 크다는 게 중력이 세게 느껴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느낌으로 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결국 이거야, 반지름. 자, 디귿의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건 동그라미 디귿, 맞죠? 따라서 기역 디귿입니다. 기역 디귿. 자, 다음 58번. 58번. 드디어 외계 행성에. 57번도. 57번. 자, 57번 문제를 하려면요. 뭐를 하면 좋냐면 벡터 분해하는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벡터 분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72번입니다. 네, 72번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72번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72번 풀고, 네,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줄게. 자, 7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중심에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 근데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 안쪽에 있기는 해. 그지? 예, 조금 그 안쪽에 있기는 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얘가 뭘 해야 돼? 회전을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근데 그 회전하는 반경이 어떻다는 거야? 되게 작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야.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A의 행성을 보니 얘는 이렇게 가고 있어. 시선 방향과 이제 나란한 형태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 중심별은 내가 중심별과 행성은 하나의 막대로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 중심별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네, 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행성만 봤을 때는 등속 원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행성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이 값도 V가 될 거야. 됐지? 그러면 그때는 중심별이 어디 있는가? 중심별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원래는 얘들아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갖다가 A를 쭉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 시선 속도를 갖다가 벡터 분해를 시켜야 돼. 근데 행성이나 중심별이나 사실 묶여져서 같이 돌아가는 형태이고 몇 배냐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행성을 벡터 분해시켜도 됩니다. 됐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디귿 보기를 이따가 내가 풀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기억 니은부터 일단 쉬우니까 기억 니은부터 먼저 합시다. 자, 기억해 보니까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니? 지금 이거는 나와 있는 건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그림은 맞는데 당연히 식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언제겠어? 식현상 확인은? 이 A에 있는 행성이 여기 왔을 때. 그럼 중심별은 이 뒤에 있겠지, 그지? 그럼 식현상이 일어날 거야. 행성 존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 속도가 일어나는 곳은 식현상 일어납니다. 그다음 니은에 행성이 A를 지날 때 중심별의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런 편의값에 대해서 물어봐. 얘들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어입니다. 주어. 중심별이 혹은 행성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정말 주의해야 돼. 일단 위치는 행성이 A에 있을 때야. 그럼 너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잘 봐. 이런 실수를 해. 아 너네 말고 그 선배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행성이 A에 있잖아. 오 가까워져 청색편이 막 이런단 말이야. 설마 그렇게 생각했어? 행성을 보면 안 되지. 왜냐 적색편이 청색편이는 쏘는 빛을 갖다가 우리가 분광기에 넣었을 때 걔가 어디로 이동하냐잖아. 그럼 빛을 쏘는 애여야 돼. 누가 빛 쏴? 별이 쏘잖아. 그럼 행성이 A에 있을 때는 중심별은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네. 무슨 편이? 적색편이가 일어나죠. 알겠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뭐냐면 행성의 청색편이 행성의 적색편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단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행성의 청색편이 행성의 적색편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중심별을 가지고 중심별이 청색편인지 적색편인지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행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그때도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를. 적색편이 보고 멀어진다가 중심별이 멀어지는 거지 행성이 멀어지는 건 아니야. 행성은 보통 우리 반대로 갈 거야.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는 진짜 내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주어를 안 봐. 맨날 야 이거 행성이 멀어지는 거잖아. 이러면 중심별인 줄 알았어. 맨날 이러거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고3들 시험 잘 치고 있겠지? 떨리네. 나 떨리네. 나 떨리네. 그렇게 방금 내가 얘기한 애가 지금 시험 치고 있거든. 이런 말 한 애가 시험 치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디귿 볼까요, 디귿?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디귿이야, 디귿. 자,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야. 얘들아, 이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델타 란다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델타 란다 값. 그러니까 편이량 얘기하는 거예요, 편이량. 얘들아, 이 델타 란다 값은요, 뭐에 비례하는 형태냐면 우리 뒤에 아직 허블 법칙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허블 법칙 잠깐 얘기할게.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원래 파장값에 대해서 파장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우리가 분광기로 빛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편이량에다가 빛의 속도인 광속을 곱해서 후퇴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허블 법칙이야.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광속이라는 게 결국 상수값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근데 란다 제로라고 하는 고유 파장 값은 또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러면 이 후퇴 속도, 우리가 측정하는 속도하고 이 편의량하고가 또 비례하는 값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파장 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는 지금 주어진 파장 값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파장 변화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 저 V값. 저 V값이 V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그 시선 속도가 뭐 2분의 1 V냐 얼마로 측정이 되느냐 지금 그거 비교하라는 소리야. 시선 속도를 갖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나란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성이 V값이라고 측정이 돼. 그래서 A를 지날 때가 그 속도가 V입니다. 물론 중심별의 파장 변화 크기니까 중심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지만 얘들아 결국 요 빨간색 이렇게 갈 때나 여기서 A'에서 이렇게 갈 때의 비율은 행성이 A에서 갈 때나 행성이 A'에서 갈 때 이 비율하고 무조건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제 A' 행성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중심별과 행성이 헷갈려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너네도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A'를 해볼게.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선 방향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비스듬하게 나와. 그럼 나는 이 비스듬한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을 측정을 하게 돼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이쪽 방향인데 사실은 이 비스듬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지. 벡터 분해를.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V값이 있었다면 요거를 수직 수평으로 벡터 분해를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 쉬워.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는 방법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요 삼각형이 보일 거야. 요 삼각형. 그지? 요게 30도거든? 그럼 얘가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다시 30도가 될 거고 여기가 다시 60도가 될 거야. 나 수학 선생님 된 것 같아. 여기 내가 X친 이 부분이 60도라는 거야.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60도래요. 돼? 근데 우리는 뭘 아냐면 요 V 값을 알아. 요 값을 V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야. 되지? 그러면 요 삼각형을 새로 만들면서 요 X값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60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코사인 60은 얼마야? 코사인 60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V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그냥 이거 구할 거니까 X는 코사인 60 하잖아. 그치? V 코사인 60 하잖아. 그지? V값 아니까. 수학 선생님 척 한번 해봤어. 원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뭐 X 뭐 이렇게 하겠어? 그냥 요 값은 얘들아. 요게 V 값이니까 V 코사인 60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야? 2분의 1 V입니다. 2분의 1 V. 그럼 아까 A에서는 시선 속도가 V였는데 A'에서는 시선 속도가 2분의 1 V 값이 됐어. 속도의 비가 2대 1입니다. 그럼 파장 변화도 2대 1이 돼야 돼. 되니?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자, 델타 란다 값이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A'을 지날 때의 2배이다. 맞지, 그지? 2대 1이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요 문제에서 한 단계 나아간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그게 63번입니다. 63번. 63번까지만 하고. 63번까지만 하고 내가 잠깐 쉴게. 자, 그럼 얘들아, 요 문제를 보면 요 문제도 좀 보이지? 왜 한숨 왜? 똑같은 문제야. 봐봐. 자, 가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타냈고 심지어 얘들아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공통질량 중심하고 중심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이래. 자, 그럼 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이다.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얘기는 후퇴야, 접근이야? 접근이야. 접근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우리 약속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행성이 접근이야, 별이 접근이야? 별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시선 방향에 대해서 A에 행성이 있을 때 별이 접근한다는 얘기는 행성은 멀어져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A에서 행성은 갔을 거고요. 그때의 A 위치에서의 중심별은 이렇게 갈 테니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즉 접근하는 마이너스 6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A 다음이 어떻게 되겠어? B, C 순서로 행성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기억에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B, C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값을 갖는 이게 아까 뭐겠어? 고유 파장값. 란다 제로 얘기하겠지? 란다 제로. 그때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최대 파장 변화량이래. 그러니까 델타 란다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때 이 델타 란다 값이 최대인 경우가 언제냐 이 말이거든. 아까 공식이 V는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C였거든. 근데 이 값이 얘가 최대이려면 얘가 최대일 때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선 속도에서 가장 최대값이 얼마야? 크기가 60이야. 60 넣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 안 믿는 표정들. 60 넣어주면 란다 제로 값이 500이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델타 란다 값 최대 파장 변화량 곱하기 C가 얼마래? 10에 3 곱하기 10에 8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델타 란다 값 구하면 돼. 그지? 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게 5승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곱하면 5, 6, 30이고 3이랑 나눠주면 10이니까 요거 4 하면 요거 1 되겠네. 그지? 따라서 델타 란다 값이 얼마야? 10의 4승분의 1이네요. 10의 4승분의 1. 만분의 1이야. 만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1000분의 1이라고 돼 있지? 나 이거 소수점으로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 항상. 그래서 얘는 0.001이 아니라 0.0001이어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어. 그래서 나는 소수점보다는 항상 너네가 분수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확실하게. 자, 그 다음 디귿. 이제 디귿이 아까 한 거 그대로 하이라이트.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행성이 B를 지날 때랑 행성이 C를 지날 때랑 몇 배 차이냐 이 말이야.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행성의 시선 속도를 벡터 분해시켜서 그 시선 속도의 B가 곧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B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B하고 C를 구하면 되거든. 자, 벡터 분해를 시켜봅시다. 자, 일단 B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삼각형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B는 요 삼각형이네. 요 삼각형. 근데 여기가 45도니까 얘들아 여기도 45도겠지. 그럼 여기도 45도고 다 45도야. 되겠어?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시선 방향의 시선 속도는 이쪽이 시선 방향이기 때문에 요 수평인 요 속도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로 잡는다면 얘를 V로 잡는다면 파란 색깔은 얼마가 돼? V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분의 루트 2V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번엔 C입니다. C에서도 시선 방향과 나란한 형태가 어디냐면 요 속도 구해야 돼.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45도였고 여기가 15도래. 합치면 얼마야? 60이지. 결국 얘가 요 부분이 30이야. 그럼 요 X축 부분이 60이고 여기가 30이고 요 사이가 다시 또 60이 되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요 검은색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V 코사인 60이 되죠.
얘는 2분의 1 V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 지점에서의 시선 속도는 2분의 루트 2V가 되고 C 지점에서의 시선 속도는 2분의 1V 값이 돼. 그러면 디귿에 시선 속도 그냥 바로 비교할게.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 맞지 그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억 디귿이에요. 됐나요? 네.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아까 질문 나왔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할게. 좀만 쉬자. 해봅시다. 자, 75번이요? 아니지, 57번이요. 75번이에요. 57번.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를 표현을 했고, 자, A, B, C에 위치할 때 중심별이 어느 흡수선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봐야지. A하고 B하고 C를 봤더니 지금 고유 파장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대충 얼마인지 느낌이 와. 고유 파장이. 얼마쯤 될 것 같아? 500쯤 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수능에서 문제를 내는데 막 고유 파장 501 막 이렇게 주진 않아. 이렇게 주진 않거든? 500 정도일 것 같아. 왜냐? 500 정도면 A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파장이 짧아진 거지. 맞지? 얼마만큼? 0.01만큼 파장이 짧아진 청색 편이가 일어난 상태야. 그러면 A의 위치에 행성이 A의 위치에 있을 때 청색 편이가 일어나야 되니까 행성은 멀어지고 중심별은 이렇게 가까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 시선 방향하고 완전 나란한 상태니까 이 0.01이라고 하는 게 델타 란다 값이 즉 파장 변화량이 B나 C에 비해서는 가장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B는 0.005야. 그러니까 A가 0.10이라고 한다면 그지? 2배인 거지, 2배. A가 B에 비해서.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A가 나타났었던 델타 란다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파장 변화량이 나타날 거야. 여기. 되나요? 지금 A가 이렇게 가니까 B는 이렇게 가겠지. 이것도 우리 빠르게 벡터 분해 시켜보면 사실 나오지 그지? 뭐여야 돼? 얘여야 되잖아, 바라보는 쪽이. 근데 얘가 반대편이 30도야. 그럼 얘들아 요 각이 30도잖아? 막국지각. 중학교들이지? 그럼 요 사이 점 찍은 요 부분이 60도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V 코사인 60이야 결국. 그러니까 2분의 1 V가 나오잖아. 여기 절반 2분의 1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C가 바로 나오지. C는 45도네.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V지. 네? 요게 이제 V인 거고 얘가 지금 2분의 1V가 나온 거고 얘가 2분의 루트 2V가 나온 거야.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1배가 된 거고 얘들아 그럼 요게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배가 되면 돼. 2분의 루트 2배. 근데 C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행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니 여기다가 중심별을 표현해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네. 그럼 얘는 500보다는 짧아지고 있지. 맞지? 청색 편이가 나타나야 되니까 500보다 짧아지되 그 짧아지는 정도가 2분의 루트 2만큼에 해당하는 델타 란다 값을 가지고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 유추를 좀 해보면 499.99보다는 어떻게 써? 요것보다는 좀 길겠지. 그지? 요거니까. 그지? 그거보다는 좀 더 길 거야. 왜냐면 얘는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에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 바로 갈까요? 니은. 자, 니은 보기 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499.995보다 더 작냐라고 돼 있어. 499.995라는 얘기는 얘들아 요거 얘기하는 거네, 요거. 0.005 뺀 거 얘기하는 거야. 995. 그럼 얘들아 995로 이제 판단을 해볼게. 995보다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거든. 되겠어?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는 더 어때야 돼? 더 짧아야겠지. 되나요? 왜냐면 청색 편이 값이니까 2분의 루트 2만큼을 빼줘야 돼. 얘는 2분의 1 값을 지금 더한 건데 2분의 1 값을 빼주면 499.995 거잖아. 그것보다 더 짧은 상태인 거지. 루트 2배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다라는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자, 기억 또 나왔다.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그럼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가까워지네?
이러면 안 돼. 중심별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중심별은 네,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적세편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디귿에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6이냐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요거는 이제 나와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풀면 돼. A가 명확하게 나와져 있잖아. 그치? 델타 란다 값이.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V 공전 속도는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값 곱하기 C. 이거였거든. 란다 제로 우리 아까 500으로 받고 그 다음 델타 란다 값이 0.01 이었지. 곱하기 C는 여기 나오네요. 3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얘들아 근데 요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 얘들아 광속을 갖다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나올 수도 있고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두 개 다 나왔었어. 5승과 8승의 차이는 단위의 차이인데 5승으로 나왔으면 km/s로 나올 거고요. 8승으로 나오면 m/s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요 V값이라고 하는 공전 속도 이런 것들 나오잖아. 혹은 후퇴 속도, 시선 속도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시선 속도에 해당하는 이런 속도들에 해당하는 그래프에서의 Y축값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km/s로 나오면 10에 5승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주어진 값이 m/s면 8승 넣어주면 돼. 근데 지금까지 이런 수능이나 모평 같은 데서는 V값을 km/s로 주고 단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 m/s다라고 준 적은 없어. 그냥 km/s 주면 km/s 주고 그랬어. m/s 주면 m/s 주고 그랬어. 근데 그거는 이제 수능이랑 학평이고 모평이고 내신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내신은 요거 갖다가 좀 장난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주기로는 자료에서는 km/s를 줬는데 단 이러면서 광속은 10의 8승 이런 걸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단위를 맞춰서만 풀면 됩니다. 5승이면 5승, 8승이면 8승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는 지금 5승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문제에서도 km/s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5승 바로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거 4개 없어지면 10 남을 거고 그럼 결국 뭐야? 5분의 30이지? 네, 6이네요. 6km/s. 맞죠? 됐니? 자, 58번 갑시다. 58번. 자,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로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행성의 공전 방향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네. 그지? 자, 나는 행성이 기억, 니은, 디귿에 위치할 때 스펙트럼을 A, B, C로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볼까? 자, 기준 파장이 란다 제로와 2란다 제로로 나와 있는 형태야. 그런 상태에서 A를 보니까 A는 지금 기준 파장보다 어떻게 돼서 더 멀어졌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상태고요. 그 다음 B는 원래 고유 파장의 상태고 C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 상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건 그럼 별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멀어지고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 일단 지금 보면은 니은의 행성에 디귿 기역에 각각의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성입니다. 행성. 자, 그럼 니은의 중심별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근데 얘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B가 동그라미 니은 지점에 행성이 있을 때 위치가 지금 B 위치인 거야. 여기가 이제 B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A를 봤더니 A는 적색 편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적색 편의가 나오기 위해선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지. 그지? 즉 그게 행성이 디귿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기역에 있을 때는 자, 여기가 기역에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C. 그래서 이렇게 A, B,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기역. 기역에 A는 행성이 기역에 위치할 때가 아니라 디귿에 위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에 행성이 니은에서 디귿으로 공전하는 동안 자, 행성이 니은에서 디귿으로 공전하는데 이렇게 간대. 되니? 그럼 그때 중심별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B에서 A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됐지? B에서 A로. 그럼 B는 지금 고유파장 상태고 A는 시선 방향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지, 그지? 따라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더 커진다. 맞는 얘기네. B에서의 시선 속도는 0일 거고요. A에서의 시선 속도가 후퇴하는 방향으로 최대인 상태가 될 거야. 그지? 우리 이런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있지? 요 지점이 이제 A 지점이 될 거고요. 요 지점이 이제 B 지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곱하기 B나 C 곱하기 D나 지금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180도 반대로 있는 상태잖아. 그럼 요 값이랑 어때? 같아. 이 값이랑 결국 똑같아. 그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어때? 같죠. 그럼 내가 요거 말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 요거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라지 A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기준 파장 란다 제로에 대해서 편의량이 스몰 a 값이야. 근데 이 형태가 지금 적색 편의량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보면 기준 파장 란다 제로에 대해서 편의량이 a니까 델타 란다 값을 그냥 a로 쓸 수 있어. 됐지? 근데 걔가 지금 동일한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의 기준 파장 2란다 제로에 뭐랑 B랑 똑같아야 돼. 적색 편의량 값이. 되겠니? 그럼 B가 뭐가 돼야 되겠니? 2A 값이 돼야 됩니다. 2A 값. 되나요? 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 C 하고 B 곱하기 D를 했을 때 A 곱하기 C의 4배가 B 곱하기 D다. 맞아 틀려? 4배가. A 곱하기 C에다가 4배를 하면 이거 나오냐고. 나오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 A가 이게 2A가 될 거고 여기도 A인데 여기가 2A 되는 거잖아. 그럼 A제곱이고 4A제곱이니까 4배 맞잖아. 되나요? 이렇게 얘네들 사이에 A와 스몰 B, 스몰 C와 스몰 D 사이의 관계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왔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0번. 60번. 네, 지금 니네들이 문제 질문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23년도, 24년도 최근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 우리가 아까 연습했었던 벡터 분해 같은 경우는 최근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 그거는 이제 한 1, 2년? 2년 정도 넘은 문제들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어려워져서 58번이나 60번이나 아니면 57번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최근입니다. 다 최근에 나왔었던 형태들이야.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요 외계 행성계 파트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별의 물리량 문제도 풀면서 너네가 아마 느꼈겠지만 옛날에는 뭐 숫자가 딱딱 떨어졌었다면 요새는 어때? 1. 얼마 1.xx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잘 안 나오지. 예.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잘 틀리니까. 그지? 근데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 예, 그렇게. 자, 60번 볼까요? 60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스몰 t일 때 이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그럼 얘들아 저 세타 값일 때 시선 속도가 지금 t식이니까 0.5a가 나왔다 그 뜻이야. 그럼 너네 아까 기출문제에서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V의 시선 속도를 가질 때 그때 특정 세타 값을 가지면 2분의 1 V 값 가지는 시기가 있었어. 그지? 물론 2분의 루트 2도 나왔었지 45도면. 근데 2분의 1 V가 많이 나왔었잖아. 자, 2분의 1 V가 어떨 때 나왔었어? 각이 30도일 때. 돼? 그러니까 뭐 물론 코사인 60이긴 하지, 그지? 근데 그 코사인 60이 이 중심별의 세타 값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30도일 때. 그래야 얘를 벡터 분해시키면 60이 나오니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세타 값의 크기는 30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문제 나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풀었던 기출 문제하고 이 문제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나 그거부터 가야 돼. 알겠지? 생판 막 처음 푸는 문제처럼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출에서 더 디벨롭된 문제거든. 자, 얘도 보면은 만약에 너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대입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세타가 30이 맞다면 하고 푸는 거야. 맞다면 하고 풀었을 때 뭐가 나오면 돼? 2분의 1 V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30일 때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중심별. 시선 속도. 뭐 예를 들어 행성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치고 보이는지 모르겠네. 네. 행성이 기억인지 니은인지가 지금 안 정해져 있구나. 그럼 그거부터 정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일 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을 띄고 있습니다. 되나요? 요 세타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때 플러스 값을 띄고 있으니 중심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멀어져야 플러스 후퇴잖아요? 후퇴잖아요? 요게 접근입니다. 그지? 그럼 요 세타 값을 뜰 때 지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각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그거를 벡터 분해시킬 거고 그 중에서 요 짧은 쪽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선 방향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요 세타 값이 만약에 30이라면 그럼 요 위에 요 값이 60이 될 거고 30되고 60 돼서 V 코사인 60에서 2분의 1 V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30이 맞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기억,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 행성의 공전 방향은 그러면 이제 중심별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행성은 이렇게 가겠지, 그지? 네, 니은입니다, 니은. 그다음 디귿에 행성의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면 A는 증가하는가 라고 돼 있어. 얘들아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행성이 더 천천히 돈다 이런 뜻이죠. 맞죠? 더 천천히 돈다라고 하는 거는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편의량은 줄어듭니다. 요거는 거꾸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아. 우리가 이 편의량이라고 하는 값, 이 편의량이 뭐냐면 얼마나 중심별이 이동하는가 이게 편의량이거든. 그럼 이제 분광기에 넣었을 때 아까 뭐 스몰 a, 스몰 b 나왔던 그런 것도 이제 편의량인 거야. 이 편의량을 시선 속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을 때 증가시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됩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면 그러면 더 행성 쪽으로 공통 질량 중심이 생기게 되고 그럼 중심별이 더 크게 도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편의량이 커지겠지.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요.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힘인 중력값이 커지게 되고 그럼 얘네들이 빨리 돌거든. 회전을 빨리 하게 되면 V값이 커지게 되면은 얘가 훨씬 더 편의량이 커지게 되어져 있어. 왜냐면 델타 란다 값이 커지니까. 근데 얘는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천천히 돈다는 얘기야. 그럼 A 값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2번, 63번, 64번. 얘들아 62번, 64번 뭐 요쪽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네. 뒤에 남은 부분도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까지만 얘기를 하고 외계 생명체 부분을 안 했대. 외계 생명체 부분 지금 8분 남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외계 생명체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요 파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과제는 너네 그 수능 기출의 미래 뒷부분 있지? 뒷부분. 외계 생명체까지 해갖고 뒷부분.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냐면 98번까지입니다. 그럼 문제수가 너무 적제? 안 적어? 진짜 안 적어? 너네 어디까지 풀었어? 지금? 수능 기출. 그러니까. 앞에도 안 했어? 앞에 어디? 1번부터. 그거는 우리 마더텅에서 좀 풀었잖아.
그지? 응. 그러면 고기 하면 되겠다. 1번부터. 1번부터 어디까지 안 풀었어? 30 몇 번까지 안 풀었지? 그지? 29번까지 안 풀었어? 그럼 그거랑 뒤에 외계 생명체 부분이랑 앞부분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외계 생명체 파트까지 98번까지 문제를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과제는 그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외계 생명체 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별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 방법의 원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결국 그럼 그 행성들 찾아낸 행성들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는가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지. 그럼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경험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외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이 뭘까. 그리고 처음부터 지적 생명체가 막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과학에서는 지금 우리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정말 단세포의 생물일지라도 그 생물이 존재한다면 이 별이 어느 정도의 수명만 보장이 되면 그래도 지적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 필수 조건 이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 우리가 처음에 원시지구와 원시바다가 생성이 될 때도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시바다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지? 즉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냥 H2O 아니고 액체 상태. 액체 상태 H2O 요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 액체 상태의 물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일단 비열이 커서 얘들아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뜻이야. 온도 변화가 작다.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확 계속 바뀌면 안 돼. 그지? 네, 일정한 온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생존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얘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열을 많이 줘봐야 꼴랑 1도씨 높아진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용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들아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 외계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요거 두 가지를 서술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물이 비열이 커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온도 변화가 작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화학 반응을 도와줄 수 있다. 화학 반응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존재하니까 그 온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 지대.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를 거고 광도가 큰 별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먼 곳에 위치하겠지? 에너지를 많이 줄 테니까, 그지? 광도가 작은 별은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될 거고 자, 이 거리뿐만 아니라 뭐도 달라지냐면요.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달라집니다. 폭.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의 영역,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가,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아까 내가 얘기를 좀 했고 일단 그 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광도가 작은 별일수록 더 가까이에 폭이 좁은 형태로 형성이 돼. 그리고 광도가 큰 별 쪽으로 갈수록 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되나요? 네. 그거를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돼.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런 거지. 지금 여기 보면 주계열성이라고 되어져 있고 문제에서 그래서 질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주계열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광도가 클수록 더 먼 거리에서 생명 가능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폭까지 조금 더 오버해서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인 거야. 여기는 좁고 갈수록 이제 넓은 거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폭이 좁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행성도 적을 수 있겠지. 폭이 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행성의 개수도 많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광도가 더 큰 형태가 이 안쪽에 들어가는 행성의 개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도가 큰 별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들이 각각의 경우에 존재해. 자, 첫 번째, 이렇게 질량이 큰 애들은 이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은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얘네들은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큰 별들은 수명 짧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단세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단세포 발견해봐야 수명 짧으면 지적 생명체 없다고. 그럼 우리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광도가 너무 큰 애들은 수명이 짧아서 어차피 볼 필요가 없어요. 됐지? 자, 너무 질량이 작은 애들, 광도가 작은 애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명 가능 시대가 너무 가까이 생기다 보니 이 별과 행성 사이의 인력이 너무 강해져. 그러면 별 주변을 행성이 공전하면서 돌 텐데 마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지구하고 달 같은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지구하고 달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거든. 그래서 이 사이에 중력이 세니까 우리가 달의 한 면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똑같아지면서 그걸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 동주기 자전이 되면서 한 면만 에너지를 계속 받게 되는 거야. 여 사이에 위치하는 애가. 그럼 생명체가 살 수 있겠니? 살 수가 없지. 그지? 우리가 잠잘 때는 이 행성의 반대편 가서 잠을 자고 일할 땐 다시 건너편 와서 일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적당한 질량의 주계열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별 굉장히 많지. 거기에 속한 행성들 얼마나 많겠어? 하지만 우리는 1차에서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 주계열성의 질량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애들은 1차에서 이미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예선 탈락이야. 적당한 질량의 주계열성을 보는 거고 그 적당한 질량의 주계열성들 중에서 이제 생명 가능 시대 안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야. 됐니? 자,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건 필수 조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생명체가 살기 좋다라는 조건들에 대한 얘기야. 일단 이건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지. 필수 조건.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이어야 된다라고 한 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살기 힘들다. 너무 큰 경우에는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 수명이 짧으니까. 너무 작은 경우는 여기 자전 주기가 길어져서 공전 주기랑 같아진대. 이런 걸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한 면만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한쪽만 계속 낮, 반대쪽은 계속 밤 이런 상태여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온실 효과가 일어날 거고 그래야 생명체 살 수 있을 거고 자기장 같은 거 존재해줘야 우리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비행선 말고 그지? 강한 에너지파 그지?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야. 위성, 적당한 자전축의 경사 이런 것들이 존재해줘야 안정적인 계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전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적인 궤도를 또 돌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좋다. 이게 외계 생명체에서의 조건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주계열성의 상태에서의 광도를 보게 될 건데 주계열성의 광도들을 갖다가 비교를 할 때 표면 온도가 주계열성의 광도를 또 알 수 있으니까 예측해 줄 수 있으니 OBA, FG, KM 중에서 너무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 볼 필요 없어. 그지? 너무 낮은 애들도 볼 필요 없어.
되나요? 그래서 거의 F에서 G, 뭐 A 조금, 뭐 이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별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를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탐구 자료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뒤에 나오는 거는 안 합니다. 역사, 탐사의 뭐 역사 이런 거여서 요거는 학교마다 아마 하는 학교 있으면 하는 그 내용만 딱 암기하면 되고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뒤에 완자책도 문제 싹 다 풀어오고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완자책은 303페이지까지 풀면 됩니다. 됐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봅시다.